트럼프발 증시 급락이 지금 극단적인 방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과연 이 마지막은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오늘 영상 통해서 증시의 반등 시점과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의 이제 증시 방향성을 어떻게 예측해야 할지 인사이트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최근에 이제 트럼프발 관세 충격으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가 크게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 관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국가들이 많이 타격을 받고 있지만 사실 이건 주변국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그 자국 내에서도 지금 증시 충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이제 경기 충격이 가해지고 있다라는 점이 가장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겠습니다. 미국마저도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앞으로는 전 세계가 패닉장으로 접어들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사실 최근에 이제 시장 급락은 이미 패닉장으로 접어들었다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급락 패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미 패닉장으로 접어든 시점에서 이 패닉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리고 어느 시점부터 회복 국면으로 돌아설 수 있을지 여기에 우리가 이제 좀 주목을 해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저는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우리가 어떻게 예측해 볼 수 있는지 오늘 영상을 통해서 같이 한번 파악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지수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간밤에 이제 크게 무너지는 모습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추가적인 급락이 나오는 모습이 연출됐고요. 여기에서 사실상 이제 위아래로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좀 커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우뿐만 아니라 나스닥, S&P 그리고 이제 반도체까지도 모두 추가적인 낙폭이 벌어졌지만 사실상 강보합이나 약보합을 보여주면서 더 이상의 이제 추가적인 급락세가 나왔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근데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추가 급락이 나올 가능성 역시도 열어두고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본 니케이 증시 같은 경우에 어제 우리나라보다도 정말 많이 급락이 나오면서 정말 사상 초유의 이제 폭락이 나왔는데 오늘은 뭐 꽤나 강력한 모습을 거의 5% 가까운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유럽 증시가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추가적인 이제 폭락이 나와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이제 관세 충격으로 인한 증시 폭락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이제 국내 한국 증시를 이제 살펴보게 되면 사실 갭으로 일본처럼 이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나 싶었는데 다시 좀 떨어뜨리면서 한국 증시 역시도 지금 추가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굉장히 좀 불안한 상황에 여전히 처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같이 바로 이제 반등을 보여주지 않고 추가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불안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미 4월 5일을 기점으로 해서 4월 4일부터 시장 급락이 나왔다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4월 9일 이제 국가별 관세가 발효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또 추가적인 충격이 가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들을 좀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트럼프는 지금 현재 작성해 놓은 어떻게 보면 발표한 관세는 사실상 최고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트럼프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게 충분히 관세를 낮춰줄 수 있으니까 어서 협상 테이블로 와서 우리의 무역 적자를 니네 나라가 어떻게 해결해 줄지 해결책을 들고 와라 이런 거예요. 사실 이 관세 요율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말이 많은데 그게 어떻게 이제 관세라고 볼 수가 있느냐. 그건 관세랑 상관없이 사실상 미국이 다른 국가들이랑 거래할 때 좀 손해를 보고 있다. 그건 사실 좀 경쟁력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뭐 디테일하게 파고들었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지금 뭐 베트남은 뭐 49%다 50%다 뭐 중국도 34%다 이런 얘기 나오고 뭐 50% 넘어서까지도 이제 진행이 될 것이다. 그럼 뭐 한국 같은 경우에도 25%, 뭐 일본도 24% 이렇게 막 얘기가 나오는데 중요한 건 이게 막 무슨 대단한 분석을 해가지고 이런 관세 그 개별 관세가 책정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상 이게 굉장히 무슨 초등학교 수준으로 관세가 책정됐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막가파식으로 이제 관세를 책정했을까? 심지어 이거를 말만 한 게 아니라 진짜로 시행을 할 수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다들 좀 어이없어하는 상황입니다. 다른 국가들도 뭐 심지어 무인도 펭귄만 사는 섬에다가도 관세를 부과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뭐 조롱을 받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 역시도 트럼프가 다 의도했다고 봅니다. 트럼프는 애초에 이거를 뭐 디테일하게 해가지고 관세를 뭐 얘네는 이만큼 우리한테 뭐 불공정한 거래를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관세를 매겨야지, 이게 수치를 자세히 매겨서 한 게 아닙니다. 이 관세는 사실상 협상 전략의 카드로서 쓰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빠르게 충격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실행을 실제로 시키는 게 중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국가 경제 비상사태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면서 진짜 우리나라의 뭐라 해야 될까, 계엄령이 생각날 정도의 지금 막가파식의 이제 밀어붙이기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현 시점에서 이제 많은 국가들이 좀 바라보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러면은 도대체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냐, 도대체 그 기준이라는 게 뭐냐. 기준이라는 건 없어요. 사실상 이제 어떤 나라든지 와가지고 들고 와서 미국이 이만큼 니네 나라랑 거래할 때 니네 나라는 우리한테 이렇게 이득을 가져가고 있고 미국은 손해보고 있어. 그 순서대로 사실상 이제 관세 순서가 매겨졌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이익을 많이 보고 있는 국가들은 어떻게 미국이 이득을 보게 할지 해결책을 들고 오라는 거예요. 사실 이 공정성이라는 키워드로 이제 관세를 차등을 줘서 해주게 되면 사실 미국 입장에서도 좀 불공정 거래를 하고 있기는 해도 미국이 뭐 딱히 이득 볼 거 없는, 말 그대로 그 무역 규모가 굉장히 작은 나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은 뭐 딱히 뭐 그렇게 효율적인 게 없으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미국에게서 이득을 많이 보고 있는 나라들한테 좀 압박을 가하겠다, 이렇게 저는 좀 보여져요. 그래서 사실 지금 뭐 경제학자들이라든지 각국에서도 도대체 저 수치의 근거가 무엇이냐 많이 막 서로 막 설왕설래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제 생각입니다, 그 수치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그냥 그 상징적인 발표를 해 놓고 나서 어떻게 협상 테이블로 와서 우리에게 딜을 가할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하고, 그 협상 테이블에서 자세히 얘기하죠. 이런 거 이득을 가져다 줄게. 근데 너도 알잖아, 지금 이렇게 디테일한 이제 사안들을 딱 보여주면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수치야, 우리 어떡하라는 거야, 이렇게 할 테니까 이거 여기까지 낮춰줘, 이렇게 이제 딜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의 이제 관세 수준에서 더 높아질 가능성은 현저히 낮고요. 하지만 딱 한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현재 이 관세에 보복 관세를 가하는 거예요. 이 미국의 보복 관세를 가하게 되면 미국은 더 높은 관세로 말 그대로 진짜 전쟁을 불사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협상만 잘 해야지 여기를 이제 싸우겠다고 덤벼들면 그때부터는 진짜 뭐 전쟁으로 가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관세가 그냥 말 그대로 고정이 돼버리는 거죠. 사실상 발표를 해서 실제로 시행까지는 하지만 그 관세는 언제든지 낮춰줄 수 있다라고 또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오직 협상 카드로만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져요. 현재 상호 관세가 이제 D-1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세계 각국이 뭐 마이동풍이고요. 트럼프를 설득하기 위해서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뭐 EU 같은 경우에도 상호나 무관세 전쟁이냐, 뭐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맞불 관세로 그냥 들이받기로 이제 결정을 한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에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랑은 즉시 협상하겠다고 했어요. 왜 중국은 이렇게 세게 때리는 거죠? 오히 추가로 50%면요 104% 관세 부과하겠다는 거예요. 기존에 53%, 54%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중국이 바로 즉각적으로 보복 관세를 해버리니까, 그래 알겠어, 그럼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이제 가는 거고요. 다른 나라들은 지금 이제 협상을 하겠다라고 오니까 아마 관세를 낮춰줄 겁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시바가 트럼프랑 이제 관세 통화를 했고, 한국은 통상본부장이 이제 방미할 걸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예상이 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계획하고 있는 단계죠. 유럽 증시도 사실 방금 보여드렸지만 미국 관세 충격파에 4에서 5%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이라든지 다른 국가들은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이 부분도 이제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트럼프가 인플레는 전혀 없을 것이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미 불경기라는 거는 우리 눈앞에 이제 닥쳐오고 있는 거고, 이건 시간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가만 이제 안정될 거로 우리가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 금리 인하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제 국채금리도 떨어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트럼프가 야 물가 걱정하지 마, 안 높아질 거야, 그러니까 빨리 금리 내려 파월 하면서 압박을 가하고 있죠. 근데 파월은 꿈쩍도 안 해요. 지금 미국 경기 침체 확률이 45%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연준이 뭐 구원투수로 좀 등판했으면 좋겠다라는 뭐 시장 전문가들의 예측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솔직히 예측도 예측이지만 기대감이죠. 시장 이렇게 어려운데 금리라도 낮춰서 좀 부양해주면 안 되겠냐라는 건데, 연준은 뭐 꿈쩍도 안 합니다. 다음 달 뭐 금리 인하 전망이 우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파월은 아니다, 트럼프 관세가 예상보다 너무 높다, 인플레 영향 더 지속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4월 달에 이제 막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고 그 영향력이 시장에 어떻게 미치는지는 보고 금리를 결정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사실 아직까지는 이 기준금리 인하하겠다라는 의지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가 현 수준에서 관세를 이제 낮춰주는 방향으로 설득의 과정을 거쳐서 협상을 통해서 관세가 각 국가별로 계속해서 다운되는 구조로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물가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이제 좀 안정될 수 있겠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불경기를 빨리 호경기를 돌려놓자, 살리자라고 하면서 금리 인하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막 관세로 인해서 막 보복 관세까지 터져나오고 있는 시점에서는 연준 입장에서는 이걸 과연 금리 인하를 해도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좀 깊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파월이 트럼프 관세는 예상보다 너무 높다, 통화정책 결정은 아직 이르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실제로 너무 무자비합니다. 트럼프의 관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말이 되냐, 각국에서 난리가 났는데,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트럼프의 협상 전략이 뭐라고요? 일단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제시해놓고 여기에서 중간값을 제시합니다. 그럼 그게 합리적으로 보여요. 그리고 각 국가에서 이렇게 중간값을 인정하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또 이제 미국이 이득이 될 만한 것들을 들고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뭐 앵커링 전략이다, 중심을 뭐 여기다 갖다 놓으면 여기가 선녀처럼 보인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일단은 말도 안 되는 수치, 그리고 심지어는 디테일하지도 않은 수치를 갖다 내는 거예요. 뭐야 도대체 저 산술이 어떻게 나온 거야? 저 기준이 뭐야 저거? 무슨 기준으로 저런 수치가 나온 거야? 트럼프도 그냥 뭐 대충 했다고 그러긴 그런데 막 그렇게 디테일하게 수치를 산정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이건 뭐 다들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거는 결국엔 이제 앵커링 효과를 노리기 위한 협상 전략이지 진짜 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미국에 저항하고 보복 관세를 하고 싸우자고 덤벼들면 그걸 진짜로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실제로 뭐 104%까지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지금 이러다 보니까 증시가 뭐 급락을 하고 있기도 하고 여론이 다시 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트럼프 나란 일 손 떼라, 미국 전역에서 지금 하루 1300건 무더기 시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고 증시가 무너지다 보니까 소비 심리도 위축되고 말 그대로 창조적 파괴가 나오고 있고 그에 따른 이제 미국 국민들의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는 시점이에요. 여기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좀 이런 입장이 나오고 있는 단계거든요. 사실 이렇게 이제 뭐 여론에서도 굉장히 안 좋은 여론들이 불거지게 되면 사실 이후에 이제 트럼프의 입장이 어떻게 변화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각국의 이제 지도자들이랑 어떤 협상 전략을 취하는지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놓고 보면 미국의 이제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도 미국 증시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크게 급락을 했고요. 물론 최근에는 다시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또 추가적인 하락을 우리가 염두는 해둬야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이제 구리 가격도 연일 이제 하락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이런 경기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구리 가격이나 그리고 원유 가격이 급락을 하고 있는 과정 안에서는 이 물가가 올라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관세가 너무 충격적이기 때문에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정도 수준의 유가 급락과 구리 급락은 원자재 가격들이 크게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기업들의 이제 생산 단가가 떨어지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세로 인한 뭐 손해야 볼 수 있겠지만 이런 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수익성이 그 부분들을 좀 상쇄해 줄 가능성이 있고요. 결국 관세라는 것도 앞으로 좀 다운그레이드 시키면서 조정을 시켜주게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물가 상승은 우리가 지금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비교적 안정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정하는 단계로 갔을 때 파월도 기준금리 인하를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할 가능성이 높고요. 최근에 증시가 워낙에 빠르게 급락하다 보니까 이렇게 급락하고 있는 지수를 방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뭐 빚을 내서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증시가 막 급락을 하다 보니까 이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금을 팔아가지고 증시로 또 재투입을 하는 그런 이제 현상이 벌어지면서 금 매도세가 나와서 금 가격마저도 떨어진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최근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거의 모든 투자 상품이 급락하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심지어 안전자산에 해당되는 금 가격마저 떨어지고 있고 뭐 원자재에 해당되는 원유, 구리 가격 다 떨어지고 있고 달러 인덱스도 급락했고요. 모든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거의 웬만한 투자 상품들이 거의 다 박살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 말 그대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뭐 금을 사든 뭐를 사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모조리 손해를 보고 있는 구조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제가 창조적 파괴 말씀드렸지만
아주 강력한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한국에서 외국인들의 이제 투자자들도 계속해서 이탈을 해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고점 대비해서 외국인 투자자들 이탈은 너무나도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외국인들 투자자들 이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선현물 시장 가리지 않고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뭐 지금 추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수직 낙하하면서 한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이제 우리가 고려해 본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이제 이 부분들을 해석할 것이냐, 대응할 것이냐 여부는 지금 현 시점에서부터 우리가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놨느냐, 확보를 하지 못했더라도 지금이라도 종목 교체를 잘 이루어져야 될 때라는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에서 갈아타기 전략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급지에서 중급지로, 중급지에서 상급지로 더 좋은 부동산으로 이제 갈아타기를 한다라는 건데, 결국 지역을 이제 갈아타든 좋은 부동산으로 갈아타든 이러한 이제 전략들이 행해지고 있는 동안 우리가 이제 눈여겨볼 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부동산에서 하락장에 갈아타기가 이제 유리하다라고 하는 이유는 상승장이 되게 되면 좋은 급지는 가장 먼저 올라가고 가장 강력하게 먼저 신고가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를 때는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급락하면서 좋은 주식, 안 좋은 주식 가리지 않고 모조리 급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사실 좋은 주식으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증시가 회복될 때 갈아타려고 하면 이미 좋은 주식들은 다 날아가기 때문에 사실상 갈아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정말 무서운 건 지금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 증시가 급락하고 있다 하면서 투자자들의 공포에 질리고 있는데, 진짜 무서운 건 주가가 떨어지고 증시가 급락하는 게 아닙니다. 떨어졌다가 못 올라오는 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좋은 주식도 나쁜 주식도 다 같이 떨어질 때 좋은 주식들로, 다시 말해서 증시가 반등 줄 때 가장 먼저 튀고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튈 만한 회복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로 갈아타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회복 가능성이 적은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어차피 지금 하락에서는 모두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럴 때 여러분들이 종목 교체를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렇게 종목 교체를 하면서 일정 정도 현금도 확보하시고 오히려 이렇게 하락할 때 우수한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전략을 저는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다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연준에 대한 기준금리 압박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를 기반으로 해서 지금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도 급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금리는 계속 낮은 방향성으로 가게 될 거예요. 심지어 이제 경기가 앞으로 더 안 좋아지고 증시가 무너지고 있는 단계에서는 금리가 결코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하셨을 때 금리 인하 수혜주인, 제가 말씀드렸던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은 더더욱이 중요하게 보시는 게 좋겠고요. 제가 이전부터 플랫폼 관련주로 강조드렸던 ABL바이오는 이미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종목들 리가켄바이오나 유한양행,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SK바이오팜, 그리고 뭐 한미약품이나 셀트리온,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 뭐 한올바이오파마도 있고요. 이런 종목들도 모두 이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을 만한 아주 우수한 제약바이오 종목들입니다. 지금 증시가 무너질 때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 안에서도 우수한 기업들을 선정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에서 조선주들이 한 차례 크게 또 눌림이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 조선주는 추후에 다시 또 반등이 나왔을 때 추가적인 급등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아주 우수한 섹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 증시 하락을 기회로서 삼아볼 수 있을 만한 대표적으로 좋은 섹터 중에 하나로 저는 조선도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간 이제 너무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제가 이제는 매수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조선은 이제 보내줘야 한다 언급을 드렸는데, 이렇게 시장이 무너지면서 주가가 급락하게 되면 다시 조선을 좀 돌아봐도 될 만한 시점으로 저는 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선주 안에서도 좋은 주식을 좀 잘 선별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조선주가 이렇게 주가가 급락을 하게 되면 다시금 또 기회가 온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시 또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의 전성기가 오게 될 겁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AI나 그리고 로봇 같은 제가 말씀드린 대표적인 섹터 종목들은 꼭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인프라, 그리고 제약바이오, 로봇, AI 이런 섹터들을 이제 주축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좀 더 적은 투자금으로, 왜냐하면 1차 파동이 이미 크게 나왔기 때문에 뒷파동은 소액 정도로만 이제 접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이제 한번 노려보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제가 주력으로 말씀드리는 인프라 정책 수혜주와 금리 인하 수혜주인 제약바이오, 로봇, AI는
꼭 이 4개 섹터, 4개 주식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번 하락장을 통해서 우수한 기업으로서 종목 개최를 하시길 권장드리고요. 내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떻게 매매를 해나가야 될지 잘 모르겠다, 기준을 잡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텔레그램 방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시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주식 정보, 개별 기업 정보, 자료들 모두 알짜 정보들만 여기다 추려가지고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꼭 알아야 될 만한 정보들,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모두 여기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100% 무료입니다. 오셔가지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도움받아 가시기 바라겠고, 여러분들 혼자서 다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정말 힘들기 그지없습니다. 트럼프는 이제 텔레그램 방에서 제가 같이 여러분들 멘탈을 잡아드리고 도와드릴 테니까 꼭 오셔서 도움받아 가시고요. 텔레그램 입장 방법은 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방 링크를 남겨놨습니다. 거기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비밀번호다 뭐 개인정보 내는 거 아무것도 없고 다 100% 무료입니다. 그리고 채널 들어오시게 되면 더보기란에도 여기 텔레그램 방 링크를 남겨놨어요. 링크 클릭하고 텔레그램 어플만 다운받으시면 바로 입장되니까요. 도움받아 가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의 사랑에 힘입어서 어느덧 벌써 구독자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상승장과 하락장을 가리지 않고 여러분들께 정말 정직한 저의 인사이트를 공유했고, 그런 과정 안에서 사랑해 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금의 마음가짐 초심 잃지 않고 여러분들께 객관적인 정보를 통해서 저의 인사이트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셨거나 영상을 이제 막 방문해서 시청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정보,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비판의 댓글도 마찬가지고 응원 댓글 한 줄이라도 짧게나마 달아주시는 거 너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응원 댓글 한 줄씩 조금만 시간 내셔서 짧게나마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항상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 10만 명, 100만 명까지도 꾸준히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습니다. 기회를 잡는 이번 증시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